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한 일, 발상의 전환, 역발상. 그게 실행이 되면 굉장한 파급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시대만 본다고 하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본의 2,300억 매출의 주인공 장영식 회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일군 성공. 일본에서의 처절했던 패자 부활전. 춥고 배고프고 뭐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목숨 걸어봤니? 목숨 걸어봤니? 이거 안 하면은 나 죽어. 그것이 그를 포기를 모르고 끊임없이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손수레를 끌던 거리 행상에서 이제 당당히 일본 면세점 왕이 된 그는 한국인 장영식이다. 자, 일본의 면세점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인 장영식 회장입니다. 13개 지점, 그 당시 12년 5월달에 방송이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3개 매장밖에 되질 않았음에도 2,300억의 총 일본의 면세점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업계를 만들었던 장영식 회장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는 사장이죠. 회장이고요. 여러 번 정말 많이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그런 끌림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초밥에 불고기, 부추전까지 다국적 메뉴.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을 초대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덕에 뷔페상 차리는 데에는 이력이 난 아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행력이라든가 기획 포착, 사실 뭐 전편, 글로벌 시대 전편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획 포착 능력에 있어서는 넘버원입니다. 따라오실 분이 없으세요. 굉장히 기획 포착 능력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글로벌 성공 시대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 하는 도중에 사업 아이템을 발견을 해서 바로 찾아가서 이것도 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기획 포착 능력이 단연어뜸이다. 산책 한다는 기분으로 쭉 한 바퀴 돌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 있고, 아 이거 이렇게 정신하네. 아 이것도 파네. 막걸리 팩을 파네요. 막걸리 팩을 팔아. 이건 우리 이바라의 공항에 다 갖다 놓으면 팔리겠는데, 일본 사람 상대니까. 내商品化なるかどうか、そうだな、ポーチが作れるかどうかを至急確認してください。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사업을 한 지 한 3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영업사원 같다는, 이제 막 입사를 한 영업사원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나 배울 점이 많죠. 사실 일본의 면세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의 그 대기업한테 독점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아니죠. 중소, 소형 면세점도 있을 정도로 2015년 당시에 18,000개의 그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사업권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면세점 시스템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있죠. 그것은 물품을 구매를 할 때 바로 이렇게 텍스 프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프리, 보통 일반적으로 한 매장당 이태리 그 항공권 뽑아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2편이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그 텍스 프리를 받았을 때 한 매장당 155유로 일정 금액 이상이 구매를 해야지 이 텍스 프리를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되지만 바로 즉시 텍스 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에서 단연 으뜸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굉장히 정이 많고 사업적으로 배우려고 하신다라고 사업을 하신다라면 반드시 이 편은 꼭 보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의 방향성, 이 성공도 물론 성공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회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측면, 너무 매력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매장 안을 꽉 채운 손님들. 장영식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핑할 상품을 담을 바구니를 손님들에게 건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박스 포장까지 자청하고 나섰다. 박스 포장하는 그의 날렵한 손놀림에 오랜 연륜이 묻어난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모양이다. 이 편에 성공 원동력을 세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 기획 포착 능력이고 두 번째 도전이고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 포착 능력이죠. 사실 장영식 회장이 일본에 오게 됐던 계기도 좀 특이해요. 자, 지방 도시의 한 대학을 나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되죠. 취업을 안 돼서 일본 유학에 가기로 계획을 해요. 일본 유학 가려고 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가장 빠르게 벌어서 갈 수 있는 그 일은 뭘까? 인천 앞바다 꽃게잡이 배를 타게 됩니다. 일본에 오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배를 탔었다. 손을 구하니까 나도 배를 타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뭐 그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목표도 없고 그거 하나예요. 꽃게잡이 배를 타서 바짝 벌은 다음에 바로 일본에 넘어가죠. 일본에 가서 유학생활과 병행을 해서 이런 한국의 토산품들을 들여와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요.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찹쌀이라든가 그런 거 장사를 시작을 하죠. 유학과 병행을 해서.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그 시장에서 납품을 하러 왔다가 한국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오나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죠. 일본인데 한국 노래가 나오네. 홀린 듯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작은 레코드 가격인데요. 그 당시의 가격만 그 하나의 테이프가 얼마에 팔렸냐면 3,500엔에 팔렸다고 하네요. 그 당시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비용이었죠. 쭉 나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갔더니 조그마한 레코드 가게에서 돌아와요 부산의 노래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CD도 아니고 테이프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3,500엔에 팔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뭐 5만 5천 원 되죠. 그 즉시 바로 한국 가가지고 테이프를 싹 사고 와서 그걸로 종잣돈을 만들어요. 그걸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국 노래 들리네. 그냥 지나칠 것도 하죠. 근데 그분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가서 바로 즉시 사서 팔았습니다. 이게 장영식 회장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나다니다가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요.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적용시킵니다. 이 면세점업계 1위에 올려놨던 그 회장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기회 포착 능력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약을 하느냐. 그렇게 이 테이프를 판 나우나 테이프를 판 그 돈으로 가전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떼다가 몇 개 떼다가 판매를 하죠. 몇 개 떼서 리어카에 싣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옛날에는 저거 보이죠 저거 끌고 간 거. 처음에 저기에다가 테레비를 2대씩 싣고 배달했어요. 저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 많이 실속 못하고. 그래가지고 전 예약간을 빌린 거예요. 저것은 한 적은 자본으로 벌인 일이다 보니 봉고차나 트럭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일본의 한 친구와 함께 공동 창업을 해요. 가전제품 판매. 이제 면세점의 전신이 가전제품 판매를 하는 그 상점이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면세점으로 도약을 하게 되죠. 그 전신이 이제 가전제품 판매업이었고, 그렇게 이제 발판을 삼아서 지금 13호의 면세점 업장을 가진 그런 어엿한 일본 면세점업계 1위에 만들어 놓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한 일, 발상의 전환, 역발상. 그게 실행이 되면 굉장한 파급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전인데요. 바로바로 실행을 합니다. 역발상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항상 이런 도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장영식 또 또라이 짓 하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도전적이죠. 우리가 재작년에 여기 공항 오픈했을 때 진짜 썰렁했어요. 우리가 면세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들 미친 짓이라고 장영식이 또 미친 짓 하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실행인데요. 굉장히 실행적입니다. 뭐 이런 출장길이라든가 어떤 뭐 약속이 있어서 가는 그런 장소에도 곳곳에 들러서 이 동향 파악을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동물적인 감각, 동물적인 그런 사업적인 판단 능력으로 굉장히 이렇게 쌓아왔던 그 경험으로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적용을 시킬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죠. 굉장히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치고라 야래봐요. 한 전자제품 매장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일본 본사에 전화를 건다. 제품의 가격 비교를 해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물건 산 사람들이 다음에는 또 일본에 오겠죠. 또 일본에 왔던 사람들도 여기 올 수 있고. 그럼 그 정보가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여기 홍콩에 비해서도 가격에 대한 경쟁 우위성이 확보가. 자, 베스트 인터뷰인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전적이고 실행적이고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나죠. 절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의 도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모든 것들을 넣어요. 모든 것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을 만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싸움 안 하죠. 한번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됩니다. 사실 1편을 정리를 하면 참 고생도 많이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해서 자살 결심까지 하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던 그 당시에 자금력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에 위기에 빠집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 때 사요나라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세계 경제 위기로 그는 파산의 위기까지 몰렸고 자살까지 결심했었다. 마지막에 사요나라 할 때 사요나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내 집사람하고 자식들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갔는데 너무 평화롭게 자고 있잖아요. 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뛰어낸다, 내가 도망가는 것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내 처자식을 내가 배신하는 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을 어떡하라고, 우리 직원들. 결국에는 그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은행을 돌면서 이제 재기에 발판을 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살했던 그 결심을 줬고 재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가 장영식 회장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고 위기일수록 강해진다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면세점 가서 막 포장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중국인 관광객들, 중국어 못하는 사람 뭘 해야 되는지 포장해야겠죠. 포장해야 됩니다. 중국어를 못하는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잘하는 매장 직원이 판매를 하고 나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소박하고 실행력 있고 권위의식이라는 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쫙 빠져가지고 물건 보충할 시간이 없어요. 판매원들이 판매하기 바빠. 그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바빠서 채우지 못하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중국말 잘 못하는 내가, 판매 잘 못하는 내가 해줘야 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 팁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꿀팁인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만약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도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시간 매출 전송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도 그의 눈은 여전히 매장들을 향해 있다. 모든 부서, 모든 매장의 매출이 2시간 간격으로 전송이 되어 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매장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죠. 매출 상황을 다 알 수가 있고. 자,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그 매장 13개의 매출이 2시간 간격으로 자기 핸드폰에 들어온다. 그 매출을,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매출 파악을 바로 할 수가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매출 전송 시스템 2012년에 방송됐습니다. 근데도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에도 도입을 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하나는 매장 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CCTV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었어요. 12년 그 당시에. 굉장히 사실 지금도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흔하게 제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흔할지는 모르겠죠. 그 당시에 바로 그렇게 도입을 했다는 거. 정말 실행력 바로 도입을 한다. 자, 이곳으로 글로벌 성공 시대 장영식 회장.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번 면세점 왕이죠. 네, 이분에 대해서 알아봐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I built this shit from the ground up. And can I mention there will be no 9/11? You can never break me down, son.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now it's gangstar. There's a going